실제 그 구매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또 배워보실게요. 구매 상황 요인. 구매 상황 요인이라는 거는 소비자 특성이나 제품과는 무관하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물리적인 환경인데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비인적 요소, 인간이 관여되지 않은 그런 요소죠. 예를 들면 매장의 지리적인 위치나 주차장 여부, 실내 장식, 음향, 조명, 냄새, 상품 진열 방식, 날씨 이런 것들이 다 그 구매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죠. 내가 어떤 매장에 가서 뭐를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사기만 하면 되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거나 혹은 그 매장에 알아보니까 주차장이 잘 구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갖고 와야 될 물건이 매우 무겁거나 부피가 크거나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여부, 이것도 역시 구매 단계에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실내 장식도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좀 이렇게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실내 장식, 음향, 조명, 냄새 이런 아주 감각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좀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해서 아예 그 매장 자체에 대한 그 이미지를 형성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진열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진열 방식도 굉장히 역시 좀 시각적으로나 좀 보기 편하게 진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그 동선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왠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비인적 요소를 물리적인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매 상황 요인은 사회적 환경이에요.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는 인적 요소네요. 사람과 관련된 요소예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내가 동행하는 타인이 있느냐, 혹은 어떤 점원이 있느냐, 이런 타인의 존재 여부, 그리고 타인의 특성이나 역할, 상호작용, 이런 측면들이 구매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간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 어떤 유행하는 패션에 대해서 친구와 대화하면서 함께 쇼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친구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동행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뭐 패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는 어떤 게 좋니? 요즘 어떤 게 유행이니?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암암리의 구매에 영향을 바로바로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 내에서 점원과 또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 역시도 그 점원의 어떤 뭐 말투나 유머 감각이나 점원의 뭐 외모나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간접적인 상호작용인데,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이제 꼭 그 어떤 대화나 이런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실시간 모바일로 제품 정보나 구매 후기를 검색해서 보기. 내가 어떤 옷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옷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옷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한번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을 많이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착용을 하며 이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으며 또 이 옷에 대한 그런 반응과 평가와 뭐 유행, 뭐 누가 어떤 연예인이 뭐 비슷한 걸 입었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을 바로바로 요즘에는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다 간접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관찰하면서도 이 옷에 대한 어떤 구매,
그 옷의 구매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쇼핑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옆 사람들을 이렇게 슬슬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구나. 아, 요즘에 이런 옷이 유행을 하는구나. 아, 이런 옷을 사면 좀 젊게 보이고, 이런 옷을 사면 뭐 좀 뚱뚱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에게서, 타인에게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간접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구매 상황 요인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매 시기, 시간 제약, 구매 소요 시간 이런 것들도 구매 행동을 달라지게 하거든요. 구매 시기를 예를 들어보면 아침에 구매를 하러 가는 거랑 저녁에 구매를 하러 가는 것과는 그 어떤 매장의 분위기나 그런 게 많이 다르죠. 아침에 이제 구매를 하러 가면 사람도 사실 그 같이 쇼핑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뭔가 좀 경직돼 있는 어쩐지 경직돼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매장 내에 오히려 또 그런 상황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죠. 소비자 중에. 근데 반면에 이제 저녁에는 뭐 장사를 저녁 때까지 하는 경우에는 뭐 일단 뭐 아침부터 쭉 이제 뭐 계속 판매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장 직원들이. 그랬으니까 뭐 매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미 좀 워밍업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기차게 어쩌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 시기 아침 또는 저녁 혹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구매를 하는 그 과정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 제약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구매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시간 압박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주로 외적 탐색을 생략을 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주로 구매를 결정을 하는데 거의 내적 탐색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구매 의사 결정 단계를 휘리릭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제약도 어떻습니까? 좀 내가 충분히 어떤 대안들을 살펴볼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구매 과정을 돌이켜보면 좀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구매 행동이 조금씩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번에 보실 거는 선행 상태라고 해서 소비자의 생리적인, 인지적인, 감정적인 상태가 역시 구매 행동을 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시적인 기분이나 컨디션이 조금 뭐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우울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라도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시간대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소비자의 기분이나 그런 감정적인 상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좀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러면 구매를 별로 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구매를 또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당면은 다른 문제들로 머리가 복잡한가 혹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이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지적인 자원이 얼마나 충분한가라는 점이 항상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문제 해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자원이라고 한번 써주실래요? 인지적인 자원. 인지적인 자원이 얼마나 충분한가에 따라서 이 구매 행동 역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과업정의라고 나와 있네요. 과업정의라는 거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그 과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과업에 따라서 이 과업이 어떤 것이냐, 어떤 성질의 과업이냐에 따라서 이 구매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 혹은 남이 사용할 때 완전히 다르고 언제 사용하느냐, 뭐 시간대가 언제냐 또는 요일이 언제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어디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목적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과업이라고 한다면 과업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도 구매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